요청하신 H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안 좋았어요. 12살 때부터 피부에 난 여드름 때문에 성인이 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피부 안 좋은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문제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13살 때 처음으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물론 시도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죽으면 다음 생에는 피부가 좋게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어요. 지금도 종종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피부 좋은 분들 있잖아요. 타고나기를 피부가 좋게 태어난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워서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나는 왜 지금의 부모님한테 태어나는 바람에 피부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하고요. 학창시절에 친구들끼리 별 뜻없이 하는 말들. 예를 들어 너는 왜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졌어? 라든지 초등학교 때 같은 반 남자애가 우리 반에 여드름 난 애들 누구 있지? 하는 말에 제가 늘 거론되기도 하고요. 그런 작은 상처들이 모여서 제 마음을 핥히고 지금까지도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 것 같아요. 집 밖에도 잘 안 나가고 마음 맞는 소수의 친구들만 만나고요. 연애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우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 남을 사랑할 여유도 없고 혹시나 또 상처받을까 봐 연애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해봤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려는 생각과 시도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이 상처에서 벗어나서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H님 사연이었고요. 네. 처음에는 피부 정도라고 생각이 들다가,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 트러블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러면은 제 기억 속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은 좀 굉장히 소극적이었었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고충인지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여드름은, 또 오해를 받는 게 어떤 생김새와는 좀 다르게 왜 관리를 안 하냐. 좀 이런 잔소리를 좀 들을 수도 있고 뭐 해봐라 뭐 해봐라 뭐 조언이지만 또 그런 것 때문에도 스트레스가 좀 배가 될 것 같은데 참 맞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이 외향적인 스트레스라는 거는 진짜로. 항상. 저 어렸을 때 친구가 딱 생각났어요. 사연 들으면서. 그 중학교 때 친구였는데 되게 시커멓고 굉장히 피부가 좀 안 좋았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는 여름에 낮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햇볕을 자기가 너무 쬐기가 싫다면서 우린 약속을 무조건 저녁에 해야 돼.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싫어했던 거죠. 자기 피부를 싫어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좀 일찍 만나게 될 경우에는 꼭 양산을 쓰고 왔던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피부 관리를 정말 많이 했어요. 남자인데 저희 세대의 남자애들이 피부과를 가는 게 되게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그때. 근데 모든 자기 용돈을 피부과에 다 투자를 했고 피부에 좋다는 건 계속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은. 항상 자기 전에 잘 씻고 잘 바르고 그걸 늘 하고 살았는데 한 10년이 지나니까 제가 30쯤에 저는 이제 피부가 맛이 갔고 저는 피부가 좋았거든요. 그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친구는 피부가 뽀송뽀송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내가 이게 좀 약하고 약점이고 컴플렉스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특히 피부는 이제 관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쵸. 노화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했냐가 결과물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길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거 많죠. 이제 제가 안면 비대칭이 심한데 왜 어렸을 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치과 의사였거든요. 되게 싸게 막았어요. 나의 교정을. 네. 저는 이제 그 교정을 해야 되는 그 이유도 모르고 미적 감각도 없는 상태에서 남들은 몇 년씩 하는 그 교정을 3개월로 막았단 말이에요. 왜 우리 부모는 그렇게 나를 방치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비대칭이 되게 심해졌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일은 굉장히 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조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라든지 뭐 내가 가지고 태어난 뭐 가정 환경에서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든 그때 가서 뭐 손을 보면 보는 거지 그 전에 부모님이 뭐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망하면 내가 너무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는 거. 그걸 정신과에서 자기 수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에 투자를 하셔야지 내가 노력한다고 달라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망해봤자 어쩌겠어요. 나만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부모가 원망스러우면 나도 더 힘들어지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마음을 좀 비우고 그냥 그대로 그 상태인 나를 받아들이고 자기 수용을 좀 해준 다음에 나한테 부족한 것들을 앞으로 채워나가시다 보면은 10년이 지나고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나한테 약점이었던 게 또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예, 또 더 많은 변화들이 다른 사람들이 무너질 때 나는 오히려 버티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긴 그런 게 이게 이 여드름이라면 이 문제가 여드름인데 지금 이게 평생을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인 분은 전 본 적이 없거든요. 동양인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피지샘이 점점 죽으니까 그쵸. 그 주름이 그렇기 때문에 생기고. 그렇죠. 저희 엄마도 여드름이 있는 피부는 아닌데 굉장히 지성이에요. 이제 세수하고 나서 금세 이제 기름이 번들번들해서 그게 너무 본인이 싫어하지만 그래서 덕분에 잔주름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이분 사연 보내주신 분도 아마 지금 20대 정도까지는 이 피지 발달이 계속 왕성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절대라고 제가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니까 근데 높은 확률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여드름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지는 않죠 보통. 맞아요. 바뀐다는 거죠. 네, 바뀌고 보통 나이 들어서는 무조건 유리한 게 이제 지성 피부. 그렇죠. 네. 제가 좀 건성이거든요. 나이 먹을수록 안 좋아지는 거야 계속. 무조건 건성들은. 저는 이제 그 여드름이 많이 안 났었거든요. 건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어디 가도 피부가 이렇게 건조하세요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다니니까 너무 슬프죠. 그죠. 전 막 뭘 바르고 왔는데. 맞아요. 물론 뭐 이렇게 가벼운 정도의 피부 질환이 아니겠지만요. 네. 수용할 거는 수용을 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관리가 언젠가는 또 그게 이유 없는 관리나 쓸데없는 투자는 아닌 날이 반드시 온다. 네, 빛을 보는 날이 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Someday.